자,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동적 할당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을 시켜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자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입력되는 문자열의 길이가 알 수가 없다라면 가장 긴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 행의 길이를 잡아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짧은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입력이 된다면 그 각 행에서 남는 저장 공간이 꽤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입력되는 문자열의 길이에 딱 맞게끔 그만큼만 동적 할당해서 쓴다면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길이에 딱 맞게끔 그 길이를 재서 동적 할당해주고 거기다가 입력되는 문자열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로부터 문자열 입력을 받는데 일단 그 문자열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는 일단 입력을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되는 문자열을 저장할 그러한 캐릭터 배열을 템프라고 합시다.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한 200바이트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메모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이렇게 저장 공간에 잡히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된 문자열의 길이 맞게끔 또 동적 할당해주고 자, 동적 할당한 영역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포인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개의 문자열 입력 받을 거란 말이에요. 3개를 입력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열을 길에 맞게 동적 할당해주고 그 공간을 우리가 포인터로 연결해야 되니까 결국 3개의 문자열 입력받는다면 각 문자열이 저장된 동적 할당 영역을 연결할 포인터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캐릭터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해서 그걸 사용해 보자. 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SP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포인터 배열 요소 개수 3개. 자, 그리고 반복 제어 변수 하나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SP라고 하는 자, 이러한 포인터 배열 SP는 이게 SP 0가 되고 얘는 SP 1이 되고 얘는 SP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다 캐릭터 포인터형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뭘 연결할 수 있어요? 캐릭터 배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배열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3개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길이에 맞게 동적 할당하고 그 포인터를 여기다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몇 번 해주고 있어요? 몇 번 해줘야 돼요? 3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반복문 돌려줍니다. i는 3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게끔. 자, 이 반복문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일단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get s로 한번 입력 받아보도록 합시다. 중간에 공백도 우리가 입력 받을 수 있게끔 템프에다가 입력을 시키자. 자, 입력을 시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hello 자, 헬로라고 입력을 시켰다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템프라는 배열에는.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이제 입력되는 문자의 길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길이를 확인할 때는 str_len 함수를 쓰면 돼요. 자, str_len 함수는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 개수를 세니까 3, 4, 5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길이만큼 동적 할당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도 저장을 해줘야 돼요. 널 문자도 저장해줘야 되니까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만큼 동적 할당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동적 할당 해주는 거니까 멜로 자, str_len 맥에 전달 인자로 뭘 줍니까? 템프를 주고 템프라는 배열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개수를 세서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반환해주면 플러스 1을 한, 즉 총 6바의 동적 할당 영역을 받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동적 할당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이트가 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멜록 함수가 확보한 저장 공간이 여기가 100번지였다. 그럼 100을 반환할 것이고, 이걸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SP0에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P, i가 지금 0이니까는 i를 주고, 여기다가 캐릭터 포인터용으로 형 변환을 해서 연결시켜주자. 자, 이 작업을 해주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 5 플러스 1에서 6바이트 확보해 놓고 그 시작 주소를 어디다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가리키게끔. 실제로는 첫 번째 요거 하나 가리키는 건데 나머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 배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문자의 길이에 딱 맞게끔 동적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문자를 복사할 때는 str cpy를 해줘야겠네요. 그죠? sp 어디다가 i. sp i 값은 100이고 str cpy 함수의 인수로 첫 번째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사 받을 곳의 주소. 그쵸?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복사할 문자열의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500번지다 그러면.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00번지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배열명이 그 첫 번째 그 요소의 주소니까. 자, 그 배열명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템프를 주게 되면 strcpy 함수는 템프 위치로 가서 하나씩 가져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다 복사 끝나면 뭘 붙입니까? 넓은 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 카피 다 해주고 자, 그 다음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줘야 됩니까? 3번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 돌려주자. 자, 그럼 두 번째 올라갔을 때 i가 1입니다. 또 get s로 입력을 받는데 어디다가? 자, 여기다가 입력 받아요. 그러면 기존에 입력 받은 거 지워주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이건 이미 우리가 동적 할당해서 복사를 해놨으니까. 네, 두 번째 여기다가 우리가 또 뭔가를 입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러브. 자, 러브하고 한 칸 띄고 is 이렇게 입력했다고 합시다. get에서는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입력을 받을 테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strlen으로 템프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길이를 세면 7이 되고 플러스 1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동적 할당 해주고 물론 주소는 다른 주소가 되겠죠. 뭐 300번지다 그러면 자, 그거를 어디다 sp i가 1이니까 sp1은 자, 요놈이 되고 여기에 300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스트링 카피로 sp1에다가 템플을 복사를 해주게 되면 러브 그러니까 띄고 is 넓은 문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또 high라고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high 하고 여기가 400번지다 그러면 여기에 400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템프라고 하는 배열은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고 실제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에 딱 맞게끔 동적 할당해가지고 포인터 배열에 연계해서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포인터 배열의 배열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입력되어 있는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반복문 돌려주는 거죠. for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자, 3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해줍니다. printf로 출력을 하죠. printf %s로 출력을 하자. 자, 줄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넣어주면 돼요? sp i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i가 0일 때는 sp0라는 얘기고 sp0의 값은 100이죠? 그 %s로 주게 되면 s는 100번지로 가서 넓은 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으니까 헬로가 나올 것이고 i가 1일 때는 sp1 이 값 300이 넘어가는 거죠? 300이 넘어가면 %s는 300번지로 가서 또 넓은 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전부 다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면은 입력된 문자의 길이에 딱 맞게끔 동적 할당해서 쓰는 거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줘야 될 작업은 사실은 동적 할당하고 난 다음에 스트링 카피로 복사하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쵸? 동적 할당이 제대로 됐는지 멜록 함수가 널 포인터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들을 검사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잘 썼어요. 자, 쓰고 나서 이 동적 할당 영역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시 반납을 시켜줘야 되죠. 자, 반납을 시킬 때 동적 할당 받은 그 영역에 뭘 준다?
주소를 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free하고 이런 식으로. 자, sp0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sp0의 값이 100이니까 100번지부터 쭉 동적 할당 받는 영역을 반납을 시켜주는데 이걸 몇 번 해줘야 돼요? sp1도 해주고 2도 해줘야 되니까 반복문 돌려주는 거죠? for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free 시켜주자.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됩니까? i를 넣어서 free 시켜주자. 이런 식으로 free 시킬 때도 이렇게 반복문 돌려서 전부 다 free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적 할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응용 방법들이 있어요. 동적 할당 어디다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런 응용 예가 나오면은 동적 할당 함수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해줘야 된다. 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동적 할당한 영역을 반납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다른 함수에 동적 할당 받고 그 주소를 반환해서 메인 함수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메인 함수에서는 열심히 잘 쓰고 나서 그걸 잊어버려요. 반환하는 걸.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메모리 릭이라고 하는데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메모리 잡아먹어서 나중에는 프로그램이 점점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 영역은 반드시 꼭 반납을 해줘라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할당 영역을 이렇게 할당 받아가지고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적 할당 받아서 쓰다가 자주 내가 이걸 출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동적 할당 받은 영역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이 부분을 뭐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죠. 따라서 동적 할당 받은 그러한 영역을 함수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직접 출력하고 있는데 얘를 함수 만들어 볼게요. 쭉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print underbar str이라고 합시다. 자, 얘 print underbar str이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들은 이놈들이죠. 그쵸? 이놈들의 뭐만 알면 돼요? 그 시작 위치만 알면 되는데 그 시작 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sp라고 하는 포인터 배열의 요소들이 갖고 있죠. 근데 포인터 배열의 요소들은 뭐만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배열명만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결국 이 print underbar str 함수의 인수로 뭘 주자? 배열명을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열명을 주면은 이제 저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뭐를 선언해 줘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print underbar str 저 함수를 저렇게 호출해 줬어요. 자, 그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는 거니까 반환값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름은 print underbar str이에요. 뭐를 인수로 주고 있습니까? sp. sp는 뭐예요? 캐릭터 포인터 배열의 배열명이죠. 얘가 만약에 500번지부터 할당이 돼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열 요소 sp0는 500번지부터 503번지까지 할당이 돼 있을 텐데 따라서 이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값이 바로 sp라는 얘기예요. 그쵸? 배열명이니까 배열명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값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열 요소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고 그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이니까 자, 그게 sp니까 그게 넘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로 받아줘야 돼요? 캐릭터? 그렇지. 이중 포인터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니까 저 어떤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우리가 이중 포인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SPP라고 하는 자, 포인터예요. 얘가 500을 저장을 하고 SP를 넣었으니까 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SP0를 가리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PP가 가리키는 놈하면 SP0인데 SPP가 가리키는 놈. 자, 이렇게 하면 SP0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SPP에다 뿔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00에다 뿔뿔하면 504가 나와요. 그쵸? 걔는 SP1의 시작 주소값이고 따라서 SPP를 뿔뿔한 다음에 거기다 간접 참조를 붙이게 되면 또 이 값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소 계산을 굳이 일부러 다 하나씩 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큰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는 포인터예요. 그쵸? 자, 포인터인데 뭐를 저장을 했어요? SP가 뭡니까? 배열명이죠. 이 배열명을 저장하면 포인터 변수가 배열명을 저장하면 여기서 뭐처럼 쓰면 돼요? 그냥 배열명처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마치 SPP를 뭐처럼? 배열명인 것처럼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rintf로 찍어줍니다. printf %s로 찍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SP 가지고 i 했듯이 SPP 가지고도 i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더라. 자, 보세요. SPP가 SP를 저장했으니까 SPP 가지고 SP0 하면 SP0가 되는 거고 SPP1 하면 SP1이 되는 거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동적 할당 영역을 전부 다 출력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할 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네. 무조건 이렇게 많이 선언을 해놓게 되면 실제로 입력되는 값이 적은 경우에는 낭비가 될 테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포인터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포인터 배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동적 할당 영역을 사용을 할 때는 포인터 배열명을 주고 그걸 처리하는 함수에는 이렇게 다중 포인터를 쓴다라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행 인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수 운영체제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도수 운영체제는 그 커맨드 라인, 명령행에서 타이핑하는 것을 하나의 문자열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동적 할당해서 메모리에 쭉 저장을 해놓고 그 문자열들을, 즉 명령행에서 타이핑하는 문자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인 함수의 인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보이드를 썼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메인 함수가 뭔가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인수를 항상 줘왔어요. 명령행에서 타이핑한 그런 문자열의 개수와 그 문자열들을 저장해 놓은 동적 할당 영역의 주소값 이거를 항상 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쓰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의 매개변에 보이드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쓰고 싶다. 즉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에게 주는 그런 명령행 인수들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게 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도수 상태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컴파일하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실행 파일 이름이 만들어지죠. 그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도수 운영체제에서 자 여기서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이 만약에 뭐 first였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 파일 이름만 우리가 타이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한 칸 띄고 다른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명령의 인수를 타이핑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이핑하는 거를 운영체제는 다 어디다 넘겨준다? 실행되는 프로그램 메인 함수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irst 하고 second 한 칸 띄고 자 third라고 하고 엔터를 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first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넘겨주는 하나의 그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수 운영체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를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에게 우리가 실행되는 우리 프로그램에게 인수를 제어를 넘겨주기는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얘네들 전부 다 메모리에 동적 할당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first 하고 널문자 한 다음에 100번지였다. 자 그리고 second 널문자 하고 여기 200번지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third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널문자 이렇게 얘가 300번지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동적 할당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를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동적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에다가 100을 집어넣어서 연결시켜 놓고 200번째에 집어넣고 300번 집어넣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여기에 널 포인터를 집어넣어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여기 캐릭터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 있으면 여기 500번지라고 하면 자, 얘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이니까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이중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구조를 메모리에다가 만들어 놓는다, 운영체제는. 그리고 뭐를? 이 명령행 인수의 그 문자의 개수, 하나, 둘, 세 개죠. 그쵸? 이거와, 그 다음에 이 주소값,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얘네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이 주소값을 인수로 준다라는 것. 그래서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얘네들을 받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받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인수로는 명령의 인수, 명령의 인자의 그 개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주소값이 넘어오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인티저형 변수, argc.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이중 포인터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argv.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규먼트 카운트, 아규먼트 벡터. 그래서 명령행에서 넘어온 인수의 개수가 바로 첫 번째 인수에 개수를 인수에 받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인수로는 자, 이 구조에서 이 주소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 주소값 자체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니까 캐릭터 이중 포인터를 받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argc에는 3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argv에는 500이 저장이 되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배열이다라고 하면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 되는 것이고 그 배열의 배열명이 바로 500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포인터에다 집어넣었죠. 따라서 이 argv를 가지고 얘를 뭐처럼 쓰면 돼요? 배열 요소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argv 제로가 되는 것이고 argv 1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argv 1, 얘는 argv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컨드와 서드라는 이런 문자를 쓰고 싶으면 argv 1과 2를 주고서 %s로 출력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argv 제로는 잘 안 써요. 왜? 얘가 자체가 실행 파일 이름이니까.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전부 다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 제곱변수 주고서 자, for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해줘야 돼요. 자, argument count argc에 넘어오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i를 뿔뿔 해주자. 자, 그러면 세 번 돌아가는데 명령 인수를 전부 다 내가 출력을 해보자. 그럼 printf %s로 찍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 출력태는 문자열, 출력할 문자열들의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argv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argv i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argv 제로는 자, 요 100이고 그래서 실행 파일 이름이 출력이 되고 argv 1은 자, 요 첫 번째 인수가 되겠죠. 실행 파일 이름을 제외한 세컨드가 출력이 되고 argv 2는 300 따라가 가지고 서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부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체제는 얘네들을 연결해 놓고 이 포인터 배열의 마지막, 즉, 세 개를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요 배열 요소에다가는 널 포인트를 집어넣어줘요. 따라서 argv 제로가 자, argv가 가리키는 놈이 뭐가 아닌 동안에 널 포인터가 아닌 동안에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즉, argc를 꼭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파일 어떻게 합니까? argv가 가리키는 놈, 얘가 가리키는 놈이 지금 요거니까 요거를 printf로 출력을 하자. 자, printf %s로 출력을 하자. 자, 뭘 줍니까? argv가 자, 가리키는 놈, 그쵸? 가리키는 놈, 이 값을 주면은 100번지로 가서 %s는 first를 출력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argv는 뿔뿔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rgv는 가리키는 게 캐릭터 포인터인데 이 크기는 4니까 504가 되고 504는 자, argv1 즉 두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가리키고 난 다음에 argv가 가리키는 놈을 주게 되면 200이 넘어가서 세컨드가 출력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argv 뿔뿔 하게 되면 argv 3 자,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argv가 가리키는 놈 하게 되면 널 포인터가 돼서 조건이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argv가 가리키는 놈이
0이니까는 거짓에서 빠져나가는,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행에서 넘어오는, 명령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러한 인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동적 할당과 이중 포인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적 할당을 활용하는 방법, 그게 명령행 인수에서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